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 추가한 인테리어는 철거해야 하고 철거한 기존 시설물이나 훼손한 부분은 원상으로 다시 복구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존속 중 임대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자비로 목적물의 보존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비용을 필요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MBATV 강다영입니다. 매경부동산 사업단 법률자문위원 현창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임대차에 있어서 원상회복 약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보통 원상회복 규정이 꼭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는 규정을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자, 이러한 규정을 원상회복 의무라고 합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차 체결 당시의 모습으로 임대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 추가한 인테리어는 철거해야 하고 철거한 기존 시설물이나 훼손한 부분은 원상으로 다시 복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택이나 건물을 사용할 때 생기는 사소한 흠집이나 시설 등이 노후됨에 따라서 생기는 경우에도 원상회복을 해야 되나요? 보통 사용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사소한 흠집이나 노후 등은 통상의 마모로 와가지고 원상회복이 대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보통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지 않을 걸로 생각했는데 포함되는 것들은 어떤 게 있나요? 상가 임대차 종료 시에 장사를 하던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 복구하고 임대인에게 이를 인도하면 원상회복 의무가 다 한 것이라고 생각되세요? 네. 네, 보통은 그럴 겁니다. 근데 좀 특이한 판례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요. 2008-34903 판결인데 임대인이 임대 당시에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한다. 따라서 임대인이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임차 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 허가를 받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인은 임차 건물 부분에서의 영업 허가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해서 폐업 의무도 원상회복 의무에 속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네, 폐업 신고 절차까지 원상회복 의무라니 그거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네요. 예. 그러면 만약 현재 임차인 이전에도 임차인이 있었었는데 네. 그 이전 임차인이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를 했었고 그거를 현재 임차인이 사용을 그대로 하다가 계약이 종료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럼 원상회복 의무는 어디까지 져야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현재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에서만 원상 복구해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기존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는 원상 회복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또 다른 법적인 쟁점이 있나요? 또 관련된 쟁점이라고 하면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반환할 때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 복구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 등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특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를 한번 보실까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 이게 어떤 건가요? 예,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민법 623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존속 중 임대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자비로 목적물의 보존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비용을 필요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법 제626조 제2항은 유익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유익비란 단순히 임차인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돼야 되고 그러한 가액이 증가가 현존해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비,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통틀어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판례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서상
원상회복 의무 약정이 있다면 통상 비용상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에게 비용상환 청구권이 발생을 해도 원상회복 약정에 의해서 비용상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다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 임대인이 원상회복해라 이런 소를 제기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지체하여 임대인이 입는 손해는 해당 원상회복 비용과 또 임대인이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임대인이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한 날이 아니라 임대인이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손해배상액에 포함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스스로 원상회복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 예. 네. 그러면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임차인이 나갔을 경우에는 예.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그래도 되나요? 모든 보증금을 안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판례를 한번 보시면 이와 관련해서도 99-346978 판결을 보시면 임차인이 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혹은 임대인이 현실로 목적물의 명도를 받을 때까지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부분을 넘어서서 거액의 잔존 임대차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그와 같은 임대인의 동시행 항변은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라면 원상회복 비용 상당액 추정해가지고요. 그 계산해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은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판례 2000-526-6578 판결을 보시면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규정하고 원상복구 비용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원상복구할 의사 없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그대로 다시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비용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임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를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임대차 계약할 때 원상회복 의무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 원상회복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구도합의가 되었더라도 임대차 계약서에 이를 반드시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원상회복 의무 규정만으로는 어느 정도로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 목적물에 대한 사진, 동영상 촬영 등 증거를 갖춰 놓거나 임대차 계약 당시의 모습 등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건물에 대한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한 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원상복구를 한다고 적시하면 원상회복의 범위가 보다 명확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임대차 계약 체결할 당시에 그 목적물의 현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최소한 찍어 놓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원상회복 약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고맙습니다.